여러분 반갑습니다. 반도체 오빠 천만쌤입니다. 어느새 또 아침이 밝아왔네요. 오늘은 이제 장이 열리죠. 장이 열리고 목요일이니까 여러분 또 열심히 또 한번 보내보자고요. 이제 또 한 주도 금방 지나갑니다. 여러분에게 또 좋은 일, 기쁜 일들이 좀 가득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인생을 어렵게 살고 싶습니까? 쉽게 살고 싶습니까? 저도 인생을 쉽게 살고 싶어요. 나이를 먹다 보니까 어려운 인생보다는 쉬운 인생을 좀 원하더라고요. 그러면 쉬운 인생을 살고 싶다, 쉽게 살고 싶다. 그러면은 리듬을 타야 돼. 리듬. 리듬 속에 그 춤을 추면서 하여튼 리듬을 타라. 우리의 뇌가요, 뇌. 우리 뇌가 가장 좋아하는 사람의 행동은 다름 아닌 반복이랍니다. 반복인데 인간의 뇌는 반복되는 것에 익숙함하고 편안함을 느낀다고 합니다. 어린아이들은요, 처음에 뭐 이를 닦거나 얼굴을 씻는 것도 귀찮게 생각하지만은 그런 일이 몇 년 반복되다 보니까 그냥 아무 일도 아니게 되는 것 같아요. 운동이나 독서나 공부 같은 그런 유익하지만은 어렵거나 귀찮은 일도 그 일을 어떻게 잘할지, 또 어떻게 해야 조금 더 수월하게 할 수 있을지 고민하지 말고 그냥 생각 없이 이제 반복하다 보니까 뇌는 그 일에 대해서 뭔가 점점 편안함을 느끼게 되는 것 같고, 그 어렵거나 귀찮은 일이 점점 별거 아닌 수월한 일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고자 하는 일이 그날따라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하루의 목표치를 다 못 채울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래도 상관없어요. 얼마의 시간이 됐든 간에 뭐 죽이 되든 밥이 되든 간에 상관 말고 그냥 일단 반복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이 반복을 하다 보면 익숙해져요. 또 익숙해지게 되면 쉬워지고, 또 쉬워지게 되면 즐거워지는 겁니다. 투자도 그런 것 같아. 하다 보니까 반복하게 되고 익숙해지고 또 쉬워지는 거야. 유익한 것을 내 것으로 만드는 법은 이렇게나 간단한 겁니다. 간단하죠? 반복해보세요. 잘 모르면은 계속 하는 거야. 반복하는 겁니다. 저도 계속 방송하잖아요. 반복적으로.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만약에 어려운 일이 있으면은 쫄지 마시고 한번 반복하면서 계속 한번 익숙할 때까지 해보시라는 겁니다. 경계현 사장 대표이사 사장이 임직원들한테 인공지능 초기 시장에서는 우리가 승리하지 못했다 이러면서 이 라운드는 우리가 승리해야 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경 사장은요, 지난 4월 26일 날 사내 경영 현황 설명에서 이같이 말을 했고요. 경 사장이 언급한 AI 초기 시장은 하이닉스와의 그 HBM을 뜻하는 것으로 풀이되는 것 같아요. 업계에서는 뚝심 있게 2010년대 초반부터 HBM 사업을 밀어붙인 하이닉스와 달리 삼성전자가 HBM의 성장 가능성을 크게 보지 않고요. 뒤늦게 개발에 나서면서 HBM 시장에서 초격차 그 기회를 놓쳤다는 그런 평가가 나옵니다. 최근에 AI 그 확산에 따라서 HBM이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이닉스는 엔비디아에 HBM3하고 HBM3 8단을 사실상 독점 공급을 하면서 글로벌 시장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삼성전자 또한 HBM 기술 개발에 힘쓰다 보니까 5세대 HBM3 12단 제품 개발에 성공을 하고요. 2분기 양산에 나서면서 추격의 고삐를 현재 재고 있다고 하는 거죠. SK 하이닉스의 1분기 HBM 시장 점유율이 59%를 달성한 것으로 보인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삼성은 점유율이 한 37% 정도 수준으로 예상을 한다고 하는데, 증권사에서는 경 사장은 올해 1분기 실적을 언급을 합니다. 어려운 환경에서도 함께 노력해준 덕분에 흑자 전환에 성공을 했다고 격려를 하면서 이대로 나아가서 2022년 매출을 능가하는 게 우리의 목표다. 목표라면서도 이익을 내는 것보다는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성장이다. 그렇게 강조를 하죠. 삼성은 올해 1분기 연결 기준 영업이익 6조 6,060억 원을 내면서 전년 동기 대비 931.87% 증가를 했고요.
특히 반도체 불황 여파로 DS 부분은 지난해 4분기 연속 적자로 인해서 연간 영업 손실이 14조 8,700억이에요. 기록을 했습니다. 올해 1분기 영업이익 1조 9,100억을 기록을 하면서 흑자 전환에 성공을 한 거죠. 2017년 이후로 이제 D램하고 낸드하고 파운드리, AP의 그 시장 점유율이 떨어지고 있잖아요. 이것은 사업의 큰 위기라고 합니다. 작년부터 새로운 기회가 시작이 되고 있고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올해 반드시 턴어라운드 해야 한다고 당부를 합니다. 시장조사 업체 트렌드포스에 따르니까 파운드리 시장에서 1등 TSMC하고 2등 삼성전자의 점유율 격차는 지난해 3분기 45.5%에서 지난해 4분기는 49.9%로 더 커진 겁니다. 경사장은 AI를 활용해서 B2B 비즈니스가 이제 곧 현실이 된다고 해요. 그 전에 에너지 소비량은 최소화해야 하고 메모리 용량은 계속 늘어나야 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데이터 처리 속도도 훨씬 효율화돼야 하는데 우리 회사가 이를 가장 잘 해낼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삼성은 대규모 언어 모델이죠. LLM 이거하고 AI 칩 마하1을 개발 중인데 연말에는 양산을 해가지고 네이버 클라우드에 공급할 예정이라고 하죠. 이렇게 시장 환경이 안정적일 때는 터닝 포인트를 만들기는 어렵다고 합니다. AI로 대변되는 새로운 세상이 열리기 시작을 했고 지금이 터닝 포인트를 만들 수 있는 최적의 시기다. 이렇게 언급을 하는 것 같아요. 최적의 시기다. 하여튼 참 흥미로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계 최초 폴더블 스마트폰을 선보였던 삼성이 또 한 번의 그 폼팩터 진화를 예고를 했는데요. 이 슬라이더블, 인 앤 아웃 폴더블, 밴더블, 롤러블 이렇게 다양한 그런 형태를 개발 중인 삼성이 스마트폰 폼팩터의 패러다임 변화를 또 한 번 몰고 올지 주목이 되는 것 같습니다. 삼성디스플레이 부사장은 지난달 30일이죠. 삼성전자 1분기 실적 발표 후에 가진 컨퍼런스 콜에서 기존의 제품의 아웃폴딩하고 인앤 아웃폴딩, 슬라이더블과 같은 신규 폼팩트에 대한 개발도 진행을 하고 있다고 하네요. 이제 고객들하고 협의를 해서 적절한 시점에 제품을 출시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언급을 했고 새로운 형태의 스마트폰 등장을 시사를 한 것 같습니다. 화면이 접하는 폴더블 폰을 세계 최초로 선보인 삼성은 일찌감치 폴더블 폰 이후의 새 폼팩터 개발에 공을 들입니다. 삼성 디스플레이가 지난해 CES에서 선보인 슬라이더블이 대표적인데 이 슬라이더블은 돌돌 말리는 디스플레이 기술을 적용해서 화면이 자동으로 펼쳐지는 구조입니다. 삼성 디스플레이가 유튜브에 공개된 영상에는 이 슬라이더블 디스플레이 왼쪽과 오른쪽이 자동으로 쭉 늘어나는 그런 모습이 담겨져 있죠. 특히 슬라이더블은 폴더블 폰 다음으로 차기 스마트폰의 주력 폼팩트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고 삼성 이외에도 애플도 관련 기술을 특허 현재 출원하고 있어요. 해외 IT 매체는 애플이 슬라이더블 특허를 잇따라 등록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서 이 슬라이더블 아이폰이 이르면은 2026년 시장에 등장할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놓기도 했죠. 슬라이더블 외에도 삼성이 그 인앤아웃 폴딩 기술도 주목을 받고 있는데 이게 폼팩터 중 하나예요. 이 폴더블 폰이 안쪽으로 접히는 것에서 더 나아가가지고 이제 바깥쪽으로도 이제 접히는 구조랍니다. 삼성 디스플레이는 그 인앤아웃 플립이라는 그 제목의 18조 분량의 영상에서 해당 기술을 소개하기도 했고 삼성전자 갤럭시 Z 플립 시리즈와 같은 그 클램쉘 구조의 그런 스마트폰을 안쪽으로 접는가 싶더니 또 바깥쪽으로 뒤집어 접는 모습이 담겨 있더라고요. 하여튼 안쪽 바깥쪽으로 360도 접히는 기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삼성은 올 초에 열린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에서 손목에 감기는 그 밴더블 디스플레이까지 구현을 했고요. 그 바 형태의 스마트폰이 팔찌처럼 손목을 감기는 구조인데 중국의 제조사 모토로라도 이 밴더블 형태의 스마트폰을 선보이고 출시의 속도를 내고 있어요. 이 밴더블 스마트폰 역시 세계 최초 자리를 놓고 경쟁이 치열해질 전망이라고 합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새로운 이런 스마트폰들이 계속 나오니까 참 신기하네요. 그리고 올해 1분기 실적을 발표한 상장사의 영업이익 합산액이 이제 이 컨센에 비해서 17%가량 많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하지만 고환율과 고금리, 고물가, 쓰리고죠. 이 여건이 지속되는 만큼 이 실적의 변동성은 커질 것 같아요. 증권업계 그 전문가들도 앞으로도 탄탄한 실적을 낼 것으로 예상되는 그 반도체, 기계, 화장품, 소비재 이 업종에 주목을 해야 한다. 이렇게 제언을 합니다. 금융정보업체에 보니까 전날까지 1분기 실적을 발표한 상장사 54개사의 영업이익 합산액이 31조 7,124억입니다. 한 달 전에 집계된 그 이들 상장사의 1분기 영업이익 컨센이 26조 9,530억과 비교를 해보니까 17.6% 많았네요. 이 삼성하고 하이닉스를 비롯해서 반도체 업체들이 깜짝 실적을 낸 결과예요. 삼성은 1분기 영업이익은 6조 6,060억인데 이 컨센보다는 30.4% 많았고 하이닉스 영업이익은 2조 8,860억이죠. 컨센의 2배 넘는 실적을 올렸습니다. 이 자동차 종목도 선전을 했고 현대차도 보니까 올 1분기 영업이익이 3조 5,574억이에요. 컨센서스에 부합을 했고요. 기아도 3조 4,257억입니다. 잘 나왔네요. 주요 상장사가 깜짝 실적 행진을 이어가면서 올 2분기 실적 눈높이도 올라갑니다. 그래서 상장사 162개사의 올 2분기 영업이익 컨센은 최근에 45조 8,599억 원으로 한 달 전보다 5.8% 늘었습니다. 하지만 이들 상장사의 실적을 훼손할 그 돌발 변수도 적지 않아요. 이 고환율하고 고금리, 고물가 등이 대표적인데 전날에 원달러 환율은 1382원에 마감을 해가지고 재차 1380원대를 넘겼고요. 미국의 10년 만기 국채금리는 최근에 연 4.6%, 3월 말에 비해서 적지 않게 올랐습니다. 환율하고 금리하고 물가가 뛰면은 그만큼 기업들의 실적도 나빠지는 거죠. 여기에 또 이자 비용하고 원재료 가격이 동반 상승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증권업계 전문가들은 앞으로 그 닥칠 변수를 극복을 하고 꾸준히 좋은 실적을 낼 수 있는 업종에 주목을 해야 한다고 제안을 해요. KB증권에서도 영업이익률이 오름세를 보이는 반도체, 기기업종의 주가 전망이 밝다고 내다봤고 여기에 부진을 털어낸 화장품, 소비재 업종도 주목을 해야 한다 이렇게 분석을 하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삼성전자 1분기는 선방했고 2분기도 좋은 결과, 좋은 실적 나오리라 예상합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할게요.